제일 중요한 사업 주체가 누굴까? 현대나 삼성이나 LH나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 주체가 될 때가 관심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주택조합. 주택조합. 조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조합이 몇 군데에서 나올까요? 6개 법률 중에서. 6개 법률 중에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조합이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이죠. 그리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라는 것은 있는 거 뜯어 고치는데 이 정비법에는 조합이 있어요. 무슨 조합?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에는 뭐 있을까요? 재개발조합. 그리고 재건축조합. 이건 다 부수고 다시 새로 짓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조합. 있는 거죠? 있는 거 정비잖아요. 있는 거 뜯어 고치는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에는 무슨 조합이 있을까요? 주택조합. 저기는 주택조합. 3개 있어요.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법이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이고 재건축은 다 드러내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아까 뭐 했어요? 대천하고 일부 증축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요 지역주택조합 설립에서 많이 하잖아요. 요게. 자, 이게. 자, 먼저 주택조합의 종류는 3개 있습니다. 자, 무슨 조합 있다고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뭡니까? 여러분이, 즉 주민이 여러분이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마련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땅 사서요. 여러분이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한다는 이야기예요. 마련한단 말은 건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 마련할 때 공급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땅 사서 지어서 주택 분양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여기는 주민이죠. 주민. 자,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뭘까요? 공익직장 근로자가 주민이나 근로자 이 차이죠.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한 조합이고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뭡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땅 사서 주택 지어서 분양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실 101동, 102동, 103동 있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왜 이 지역주택조합이 요즘 많이 들어설까? 자, 예전에도 있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겁나 쉬워졌어요. 거기 보니까 다음 지역에 있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그죠? 그렇죠? 근데요. 자, 인천시에서 우리 여기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럴 때 조합원은 어디까지가 조합원일까요?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조합원일까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경기도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조합원 될 수 있어요. 다 조합원. 저기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인천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또 과정에 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주택법의 이 주택조합의 내용이 전면 개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 조합의 내용들이 많이 돌아 버렸어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돌다 보니까 또 우리가 공부하기는 또 겁나 어려워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제발 좀 개정된 내용도 개정 좀 없었으면 쓰겠어. 공부할 때까지만. 안 그래요?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뭐 개정되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 개정돼서 추가 들어오니까. 참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간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법이요. 자, 이 책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법이 막 이 법 자체가 주택법 법 자체가 막 중간에 들어가 아무데나 막 이어버리다 보니까 책이 막 이게
해서 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제가 요렇게 좀 제 방식대로 설명해 드리고 관련해서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절차를 먼저 한번 봐보세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이게 주택 마련하기 조합 설립하잖아요. 그죠? 조합은 모집해서 사업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조합원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집이 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는 말은 사업 주체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 건축허가를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이제 공사를 착수하는 이게 구조입니다. 자, 구조인데 예, 조합을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할까? 자, 이거 살짝 보고 이제 진행할게요.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누가 모집할까? 자, 여기가 이들이 이제 여기서 땅 사서 이제 여기다가 조합 모집해서 주택 지어서 사업할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할 때는 누가 모집해요? 자, 그 발기인이 모집 주체입니다. 모집 주체가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요.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냐는 좀 이따 이제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해지역에 있는 시정구청장한테 조합원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고요. 조합원 모집해요. 근데 모집은 선착순일까요? 공개 모집일까요? 하도 예전에는 선착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이제 일반 현대나 삼성이 입주자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개 모집하고 공개 추첨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처럼 예,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발기인이 이제 조합원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모집해서 뭐 A, B, C가 이제 이 사람들이 조합에 들어가려고 조합원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모집할 때는 모집에 대한 계약서 작성하겠죠. 가입 계약서 작성하겠죠. 근데 이 가입 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서 이제 뭐 하려고요?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고 그죠? 이제 모집 신고하고 이제 조합 모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집 신고를 했으면 예,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냐면 요 사람이 지금 모집 주체잖아요. 조합원 모집해서 몇 년 이내 인가를 받아야 되냐면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만약에 예,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사업은 없었던 거로 사업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 몇 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라고요? 2년 이내. 자,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았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대나 삼성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지을 땅 사가지고 여기에 땅 이미 현대는 대지 수익권을 확보하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땅의 수익권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확보가 쉽게 해서야 안 되겠어요. 어렵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대지 수익권 확보가 어려운 게 문제예요.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이 대지 수익권 확보가 안 되면 사업계획 승인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대지 수익권이 확보가 돼야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만약에 3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는 총회에 열어서 이 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합 해산도 나옵니다. 자, 조합 설립이 되면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3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승인해주고 싶어도 대지 수익권 확보가 안 되니까 승인 못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 못 받으면 예, 총회에 열어서 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규정들이 다 없었거든요. 3년 전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 조합원을 모집할 거예요.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선 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조합원 모집은 누가 한다고요? 요 사람 발기인 모집 주체가 모집합니다. 그러면 예, 이 발기인은 어떤 사람이 발기인이 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조합원 모집 방법하고 그 발기인의 자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조합원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한다고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게 조합을 설립할 때 리모델링이야 뭐 있는 주택이니까 이때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역과 지장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이 대지 소유권, 이 소유권 확보가 참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미리 모집 신고할 때는 여기에 있는 땅 사서 짓고자 하는 그 대상 대지에 여기에 있는 지주들,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서 받아오래. 근데 여기서는 몇 %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냐면 50%. 몇 %요?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그래서 모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모집하겠습니다 신고하면 안 되고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 50% 이상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라. 50이라는 숫자 기억합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모집 신고를 합니다. 모집 신고하고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요. 공개 모집한다. 공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 그러면 원래는 조합원 모집할 때는 이렇게 50% 사용권을 확보해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고 그랬죠? 공개 모집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러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즉 충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 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됐대. 다시 모집해. 이게 뭡니까? 미분양이죠? 우리 아파트 분양 현대가 입주자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해서 미분양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막 우리 프랑카드 붙잖아요. 뭐 회사 보유분 특별 매각해서 뭐 이렇게 막 이쁜 말 해가지고 특별 매각한다고 막 하죠. 그게 뭡니까? 선착순이잖아요. 미분양되면 선착순 이제 모집하죠? 선착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충원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임 모집할 때는 신고 없이 원래 신고하고 종교 모집했잖아요. 근데 충원이나 재임 모집할 때는 신고 없이 그냥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모집 안 되면 그 다음에 선착순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집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집을 누가 할 거냐? 누가 한다고요? 발기인, 모집 주체. 발기인이 모집 주체입니다. 그럼 발기인이 어떤 사람이 발기인이 될 수 있고, 자, 그 발기인의 자격. 자, 수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발기인은 이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좀 이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볼게요. 자, 우리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하나에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발기인도요, 나중에는 조합원이거든요. 먼저 선발대 역할만 하는 것이지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발기인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겠어요? 제가 발기인도 나중에 조합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겠죠? 이런 자격을 갖춰야 발기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여기서는 무주택 세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이거나 이 사람은 이 발기인은 무주택 세대주의이거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하나에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하나에 소유한 세대주인자로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6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해 지역에 6월 이상 우리 아까 인천이다 그러면 수도권이 다 지역이었잖아요.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조합원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지만 발기는 좀 선발대잖아요. 또 모집하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 기기 여기에 달라. 6개월이 아니라 1년 전 이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해당 지역에. 그래서 뭐만 차이가 있다고요? 거주기간 1년 요것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뒤에 이제 조합원 자격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 어차피 조합원이 돼야 되니까 다만 조합원을 모집하는 발기인은 그때는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거주 요건이 약간 강화됩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주할 것. 근데 직장주택조합은 일반 조합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이제 조합원 자격할 때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하는 지역으로서 동일 시군 지역에 동일 직장 근로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발기인의 자격 받고. 그러면 이제 발기인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조합을 모집하면서 가입 계약서 작성하겠죠. 가입 계약서. 이 가입 계약서 어떻게 작성합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간 걸로 봐요. 왜 이거 밑에 내려왔지? 자, 그러면 얘 밑에 가입 계약서. 모집주체는 자, 여기에는 가입 계약서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 가입 계약서에 대해서 하도 이 계약서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 가입 계약서 작성하고 충분한 설명해 주래요. 발기인이 예, 이 가입 시청자에게 충분한 설명하고 충분히 설명됐으면 확인까지 받으래. 확인 받고 그리고 그 가입 계약서 교부해 주고 그리고 모집 주체는 이 사본을 몇 년간 보관해야 돼. 몇 년간 보관해요? 5년간 보관해야 된다.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입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이게 당연히 가입 계약서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충분한 계약서에 대한 설명해주고, 그리고 계약서 예, 교부해주고, 그리고 또, 예, 모집자는 5년간 사본을 보관해야 된다. 이런 가입 계약서와 보관 의무, 이런 분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가입이 됐는데, 가입 계약서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ABC가 가입한 이 ABC가 이 가입 청약 처리할 수 있을까? 청약과 승낙에서 이제 가입이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가입 처리와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입비의 반환. 자, 요 규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모집을 했으니까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1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부터 가입에 대한 청약 처리. 자,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하시면 A면 자, 예, 가입하면 돈 내죠? 가입비 예치하잖아요. 그 가입비 예치한 납부 예, 얼마 이내에선 청약 처리할 수 있을까? 법에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대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몇 일 이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다고요? 30일 이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 청약 처리 인정해주고 있어요.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 A가 여기에다 이제 청약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청약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가입비 H는 H 기간이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 발기인은 예, H 기간의 장에게 좀 이거 돌려주세요. 가입비 돌려주세요.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청약 처리받은 예, 자, 효력부터 볼까요? 여기서 청약 처리를 했어. 그러면 언제 차례 효력이 발생하냐면 예, 도달주의예요, 발송주의. 여기 발송.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여기다 이렇게 발송한 날 차례 효력이 있더라.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의사표시는 발송한 날에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차례 효력은 발송한 날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 모집 주체한테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집주가 돈 안 갖고 있죠. H 기간에자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주체는 가입비 반환을 요청합니다. H 기관자에게. 자, 여기는 30일, 그리고 여기는 몇 일 이내 요청한다고요? 7일. 자, 그래서 여기는 7일 이내 예,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청 받았어요. 자, H 기관장은 요 사람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돌려주면 나중에 문제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처리한 자에게 반환해줘야겠죠? 자, 반환은 몇 일 이내 반환하라고요? 10일.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는 30일 이내 이렇게 처리. 그러면 발기인은 H기관장에게 가입비 반환 요청은 7일. 그리고 H기관장은 예, 이 청약 처리한 자에게 10일 이내 반환한다. 30일, 7일, 10일, 30일, 7일, 10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본서를 약간 또 헷갈리게 해놨으니까 일단 이것만 보세요. 자, 그래서 청약 처리는 30일, 처리 의사표시는 예, 발송한 날 처리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예, 발기인은 H기관장에게 7일 이내 반환 요청. 그러면 H기관장은 몇 일 이내 반환? 10일 이내 반환. 30일, 7일, 10일. 이렇게 요 틀을 딱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법이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기인은 이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를 이유로 이 A에게 요청한 자에게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뭐하러 청약 처리 인정해 줍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이유로 법에서는 30인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한번 쭉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